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타를 처음 접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볼타가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볼타는 4대4 풋살 게임입니다. 피버라든가 아케이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풋살 룰을 따르고 있고요. 따라서 오프사이드가 없고 공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면 스로인 대신 킥인을 합니다. 그리고 볼타는 반칙도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 몸싸움을 버텨줄 수 있는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볼타 라이브에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타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에 부상 정보를 보시면 가장 처음 루키부터 슈퍼 루키, 라이징 스타, 내셔널 스타, 그리고 최고 티어는 올드 스타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등급에서 승격, 잔류 혹은 강등을 할 때마다 보상을 줍니다. 특히 슈퍼루키 1급부터는 보상으로 FC를 주는데요. 볼타가 11대 11에 비해서 경기 시간이 짧은데도 FC 보상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등급마다 승격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점수를 달성해야 다음 등급으로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3점, 비기면 1점, 패배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월드스타부터는 다음 등급이 없기 때문에 승격이 아닌 잔류만 가능합니다. MMR이 높을수록 이 승격과 잔류 점수가 떨어집니다. 내 MMR을 확인해 보려면 FC 온라인 홈페이지 상단에 여기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볼타 라이브 랭킹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의 MMR도 확인이 가능하고 시즌마다 각종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따로 검색할 수 있어서 포지션마다 랭킹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MMR이 반드시 실력에 척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재 MMR 시스템에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메인 메뉴 우측 하단에 주간 승점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전광판, 볼장 랭킹이라고도 하는데 누적 승점이 100등 안에 들면 시즌이 초기화될 때 보상으로 500FC를 줍니다. 개꿀이죠? 선수 관리 탭에 들어가면 경기에 사용할 선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를 각각 최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볼타에도 컨디션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마다 컨디션을 보고 사용할 선수를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선수들이 등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 중 후보 선수들까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볼타에는 심플 스킬 무브라는 게 있는데 간단한 조작으로 개인기들을 발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키보드로는 F키랑 방향키를 누르면 발동이 되고 패드로는 LB 버튼, RB 버튼을 함께 누르면서 좌스틱을 움직여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플 스킬을 사용하면 11대 11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스텝 오버나 속인 동작 같이 가속이 잘 붙는 개인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도 3터치 룰렛과 같이 원래는 개인기 4성 선수만 쓸 수 있는 개인기를 3성인 선수도 심플 스킬 무브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 스킬 무브를 등록할 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사용하는 선수의 개인기가 몇 성인지에 따라 설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개인기 성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개인기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볼타에는 피버 타임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피버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선수가 개인기 6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6성 선수를 쓰지 않더라도 이 설정은 꼭 해줘야 됩니다. 심플 스킬 무브는 선수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향에 따라서 발동이 됩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정면의 경우 보통 속임 동작과 스텝 오버를 많이 쓰고요. 45도의 경우 마르세유 룰렛, 그리고 5성부터는 여결라 스티코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좌우 90도의 경우 드래그백 스핀도 많이 쓰고 드래그백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35도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3터치 룰렛 많이들 쓰시고 뒷방향의 경우 드래그백을 많이 쓰고 가끔 없음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답은 없으니까 다 써보시고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 스킬 무브 말고도 심플 플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볼타용 개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조작으로 솜브레로 같이 화려한 개인기들, 뭐 이런 깐지나는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뒷방향으로 넘기는 솜브레로는 실용성도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요. 심플 플릭 역시 개인기 성에 따라서 같은 커맨드라도 발동되는 기술이 다릅니다. 메인 메뉴의 배너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게임 입장에 쓸 배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마다 자기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 가능하고요. 시즌이 종료될 때 등급에 따라서 새로운 배너를 지급해줍니다. 보시면 월드스타 배너는 이렇게 생겼고요. 배너 이미지는 FC 온라인이 깔린 폴더의 일부 파일을 수정하면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팀원들끼리 같은 배너를 맞춰도 이쁠 것 같습니다. 볼타도 11대11처럼 여러 모드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모드 변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식 경기, 친선 경기, 초청 경기, 연습 경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식 경기는 아까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등급과 MMR이 변동되는 랭크 게임이고요. 매 시즌 초기화됩니다. 여기서 그냥 경기 시작을 누르면 솔큐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랜덤으로 팀원이 매칭이 됩니다. 볼타는 현재 유저가 많지 않아서 비슷한 MMR끼리 매칭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MMR이 낮아도 MMR이 높은 상대와 매칭이 될 수 있고요. 솔큐지만 4인큐와 매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데요. 친추가 안 되어 있어도 최근 같이 게임했던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 같은 경우는 4명이 한 팀이 돼서 랜덤으로 상대를 만나는 모드입니다. MMR 변동이 없는 그냥 랜덤 친선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가 없어서 사실상 쓸 일이 없는 모드이고요. 초청 경기는 친구를 초대해서 하는 모드인데 친선 경기와 다른 점은 상대를 랜덤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초대한 상대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역시 MMR에는 변동이 없는 친선 모드이고요. 클럽에서 내전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습 경기는 AI와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드인데 보시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루키가 가장 쉽고 월드스타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루키 난이도는 상대 AI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손을 풀거나 연습할 때 이 루키 난이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타도 라커룸에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상의랑 하의를 원하는 대로 입혀주시고요. 신발은 이제 축구화가 아닌 풋사라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번호는 팀원들이랑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번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풋사라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EC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풋사라가 포함된 패키지가 있죠. 가끔 이벤트로 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풋사라를 잘 안 내주더라고요. 넥슨이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볼타도 훈련 코치가 적용이 됩니다. 훈련 코치 관리에서 사용하는 선수에게 원하는 훈련 코치를 배정해주면 되고요. 보시면 괄호하고 볼타 제외 라고 써있는 훈련 코치만 제외한 모든 훈련 코치들은 전부 발동이 됩니다. 골키퍼용 코치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볼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련 코치는 능숙한 몸싸움, 파울이 없어서 몸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중거리 슛 향상, 낮은 슛 향상, 그 다음에 스탠딩 태클 향상, 그리고 수비 유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태클 향상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피벗 때 슬라이딩 태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퍼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취향에 맞게 훈련 코치를 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1대11을 겸해서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볼타용 코치를 그때그때 바꿔서 끼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선수 관리에서 우측 훈련 코치를 눌러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표팀 A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대표팀 B로 바꾸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다른 코치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 훈련인데요. 스쿼드에 포함된 후보 선수들까지 집중 훈련이 가능합니다. 집중 훈련을 통해서 최대 5개의 스탯을 스탯당 2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스탯을 하나 올리는데 2000TC가 소모되기 때문에 집분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선수 한 명당 2만 TC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탯을 올렸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걸 좋아해서 119나 129 이런 스탯들을 찍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속가나 슛, 몸싸움 같이 중요한 스탯들을 위주로 지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초기화를 하고 싶은 선수는 여기서 지분을 초기화하고 90%로 TC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설정을 알아볼 텐데요. 엔비디아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 방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인게임 설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설정에서 원하는 시점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원거리를 사용하고 있고 인게임에서도 카메라 시점이 변경 가능한데 Shift를 누르고 F7부터 10까지 누르면 카메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정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래픽 품질을 매우 낮음으로 사용하고 있고 프레임은 최대로 쓰고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합니다. 경기 화면으로 가면 인게임에서 선수 위에 표시되는 이름을 구단주나 포지션으로 표시되도록 바꿀 수 있고요. 아직 조작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트레이너를 켤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가 좀 거슬려서 끄고 있고요. 피아 식별 표시를 켜면 우리 팀 선수 아래에 동그랗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이걸 켜고 있고 미니맵을 2D, 3D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2D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슈팅 게이지는 슛을 할 때 게이지가 선수 위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핑 표시는 이걸 킬 경우 인게임에서 왼쪽 하단에 핑이 표시가 됩니다. 불타에서 파워슛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켜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설정을 보면 11대 11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침투 입력 방향이나 시간은 볼타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키보드 유저분들은 수비 방향 지원을 켜는 걸 추천드리고 전력 틸주 조절은 취향이긴 한데 저는 켜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속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 아쉽게도 키보드는 설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작 설정에서는 키보드나 패드에 조작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퀵 노건 드리블은 2를 2번 혹은 3번 연타하면 길게 치고 나가는 드리블인데 간혹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하드 태클은 사용 안함으로 하셔도 볼타에서는 강제로 사용이 됩니다. 조작키 안내는 가끔 참고하면 꽤 유용한데요. 개인기 화면들을 까먹거나 모르는 키가 있을 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다 마쳤으면 이제 선수를 봐야 되는데 볼타에서는 어떤 선수가 좋을까요? 포지션별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볼타는 선수를 정해진 포지션 외에는 여러 포지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경우는 맨 앞에 격수 딱지가 붙어 있죠? 그럼 격수 외에는 다른 포지션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옆에 미드필더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포지션 하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격수에 비해서 미드나 수비에 좋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굴리트를 수비에도 쓸 수 있었으면은 수비 유저들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먼저 공격수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메타는 슈팅이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양발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짝발 격수는 정말 양발을 포기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양발이기만 한 게 아니라 다 좋은 격수들이 많아서 굳이 짝발을 안 쓰고요. 또 키를 많이 보죠. 사이드 격수 같은 경우는 작은 선수를 쓰기도 하지만 키가 작으면 코너를 따거나 코너 수비를 할 때 좀 불리하고 태클 범위도 또 줄어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75 정도가 딱 리미트인 것 같아요. 180 이상이 되면 좋은 키라고 생각합니다. 스탯을 볼 때는 속력, 가속력 중요하고요. 슈파워랑 중거리 슛도 매우 중요하고요. 반칙이 없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몸싸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드리블, 적극성, 발리슛 이런 것도 봐야 하고요. 체형은 보통이 밸런스가 좋아서 가장 선호하는데 마름인 경우도 이제 고유 마름인 경우에는 굴리트나 비에이라처럼 드리블 체감, 몸싸움 둘 다 좋은 경우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선수는 호나우두, 굴리트, 그리고 칸토나도 많이 쓰죠. 셰프첸, 베르캄프, 앙리 이런 선수들을 많이 쓰고
사격으로 제비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탯은 좋은데 잘 안 쓰이는 선수들. 우사는 개인기가 삼성이라 좀 아쉽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현우러시도 삼성이라 좀 아쉽습니다. 가장 완벽한 선수를 본다고 한다면 굴리트죠. 볼타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들이 다 좋아요. 속가 좋고, 슛 야무지게 좋고, 드리블 스탯도 좋고, 패스 좋고, 몸싸움 좋고, 심지어 수비력까지 좋아요. 개인기가 5성이 아닌 건 좀 아쉽지만 아무튼 퍼펙트합니다. 다음으로 미드필더에 좋은 선수를 보면 격수만큼은 아니지만 양발이 중요하죠. 짝발 괜찮은데 그래도 우사 정도는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드는 격수보다 좀 더 많이 보는 게 피지컬인데 수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는 183 정도? 그 이상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작으면 태클 범위라든지 코너 수비를 할 때 좀 아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쓰는 선수들을 보면 일단 네드베드는 스탯은 다 좋은데 키가 좀 작아서 아쉽습니다. 개인기도 5성이고 속가, 슈팅, 수비력 뭐 다 좋고 진짜 181 정도만 됐어도 더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유형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단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 다 좋은 육각형이고요. 카카도 쓰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역시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좀 아쉽습니다. 수비 스탯도 그렇고 헤더나 몸싸움 이런 피지컬도 다른 1티어들이랑 비교하면 좀 약하죠. 제라드가 이제 가성비 끝판왕이죠. 사실 성능으로 봐도 무조건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슈팅이 그냥 전체 1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카조차도 요즘 가격 생각하면 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지풍까지 해주면 슛이 140에 찍어버리거든요. 돈 많으면 오카 쓰시고 램파드는 체감 이슈가 좀 있어요. 쓰는 분들을 많이는 못 봤고 게임에서는 일단 제라드 승입니다. 그리고 발락이나 요렌테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요. 볼타에서 미드 3대장은 지단, 제라드, 발락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비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수비력이랑 피지컬이죠. 요즘은 격수들이 원툴이 아니라 만능이에요. 굴리트, 호돈 이런 괴랄한 선수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몸싸움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메타에서는 수비의 수비력뿐만 아니라 빌드업이나 공격력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옛날에 많이 쓰는 유형은 이제 키 크고 수비력 좋은 선수들, 퍼디 같은 선수들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수비가 점점 공격에 관여한 일이 많아지면서 약발, 슈팅도 신경을 쓰게 됐고요. 이렇게 공격 옵션이 좀 아쉬운 선수들은 옛날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선수는 일단 테오. 속가 빠르고 슈팅 준수하고 패스 좋고 수비력도 좋고 만능입니다. 키도 184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알폰소도 많이 쓰죠. 고강으로 갈 경우 약간 아쉬운 수비력이나 피지컬도 좀 보완이 되고 사실 슛은 좀 별로긴 한데 체감이 진짜 좋아서 탈압박 그리고 빌드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말디니도 정말 좋은 선수인데 마름 체형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마름치고는 피지컬이 좋은 편입니다. 고강을 쓰기가 어려운데 개인기 삼성인 것도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받는 반데이크가 있죠. 속가 빠르고 몸싸움 세고 수비력만큼은 정말 원탑인 것 같습니다. 슛이나 패스가 좀 아쉽긴 한데 이 모든 것을 상쇄하는 수비력 이게 정말 좋고요. 5성부터는 개인기 4성이 돼서 답답함도 없고 그리고 참 특성에 파워헤드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건 어택키든이라서 수비 상황에 발동이 안 됩니다. 사실 볼타에서는 수비가 코너를 따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약간 해골물? 있으면 뭔가 든든하기는 하죠. 해골물입니다. 특성 얘기가 나왔는데 볼타에서는 사실 11대 11만큼 특성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볼타에서 쓰이지 않는 특성들을 일부 제외하면 공격에서 좋은 특성이 볼타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페마나 파워헤더, 예감 이런 특성들 근데 꼭 있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볼타에서 특히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 보면 스탯은 정말 잘 빠졌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죠? 이렇게 팀 컬러가 안 좋거나 급여가 높아서 잘 안 쓰는 선수들이 볼타에서는 좋은 매물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포지션에 대해 잠깐 살펴볼 건데요. 볼타는 각 포지션마다 최대 2명까지 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격 투미드, 투격 원미드, 그리고 수비, 원격의 투미드, 그리고 수비,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각 포메이션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포메이션인 투격의 원미드는 피벗 때 2명의 격수가 피벗슛이 가능합니다. 장기로 치면 차가 2개인 느낌이에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대중적인 포메이션이고요. 투격의 투미드는 투격에 비해 수비 안정감이 좀 더 있고 피벗 때 양쪽 미드가 ZS를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수비는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럼 이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킹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볼타는 4대4 게임이기 때문에 1대1 대인 마킹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역 수비는 상대 스위칭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또 마킹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수비 전술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1대1 전담 마킹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누가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가 문제죠. 제가 이걸 전에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면 라인 높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잡으면 됩니다. 상대팀의 가장 높은 라인은 우리 팀의 가장 낮은 라인이 마킹하고 두 번째로 높은 라인은 두 번째로 낮은 라인이 마킹을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세 번째로 높은 라인은 세 번째로 낮은 라인이 마킹하고 가장 낮은 라인은 가장 높은 라인의 선수가 마킹을 합니다. 이 라인이 뭐냐면 포지션의 공격 성향을 뜻하는 건데요. 볼타에서는 생격, 사격, 1선 미드, 2선 미드, 1선 수비, 최종 수비 순으로 이 라인이 높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매칭인 투격 대 투격을 볼게요. 왼쪽을 우리 팀이라고 본다면 처음 킥오프 때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데 맨 앞에 있는 격수가 1선격이에요. 센터에 위치했다고 해서 생격이라고도 합니다. 생격은 상대팀 최후방의 수비와 서로를 마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 밑에 있는 2선격인데 사이드에 위치했다고 해서 사격이라고 합니다. 사격은 상대 수비 바로 앞에 있는 미드한테 붙어서 마킹합니다. 이렇게 우리 팀의 두 번째로 높은 라인이 상대 두 번째로 낮은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미드죠. 미드가 한 명일 때 원미드라고 하는데 원미드는 상대 오른편에 위치한 사격을 잡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라인이 세 번째로 낮은 라인을 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 수비는 지금 상대 왼쪽에 있는 생격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한 명씩 전담 마킹을 하게 되고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보통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상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났다면 일단은 가까운 마킹을 잡고 전방의 팀원들이 수비로 복귀할 수 있게 지연 수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솔큐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마킹 방법을 안다면 수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1선, 2선을 정하는 건 대기실에 들어오는 순서로 결정이 됩니다. 먼저 격수가 둘인 경우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격,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생격이 됩니다. 미드가 둘인 경우가 있죠? 이때는 반대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1선 미드가 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2선 미드가 됩니다. 1선 미드, 2선 미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선이 좀 더 공격적인 높은 라인, 2선이 좀 더 수비적인 낮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투격 포메이션일 때 1선 미드는 상대팀 미드를 마킹하고요, 2선 미드는 상대팀 사격을 마킹하게 됩니다. 자, 그럼 투수비인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이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센터가 되고요. 투미드 때 1선 미드, 2선 미드 정하는 순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투격 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사이드 수비는 사격을 마킹하고 센터 수비는 생격을 마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을 누르면 여기가 선수를 픽하는 창인데요. 선수를 픽하는 순서는 MMR 기준입니다. MMR이 가장 높은 사람이 첫 번째 픽이고요. MMR 꼴등이 두 번째 픽, 그리고 2등이 세 번째, 3등이 네 번째 픽입니다. MMR 순으로 1, 4, 2, 3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만약 솔큐를 하는데 가장 빨리 픽을 하고 싶다, 그럼 남들보다 MMR이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진 선수 중에서 가장 오버롤이 높은 선수가 포지션 상관없이 자동으로 픽이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위에 유니폼 보이시나요? 이 유니폼을 보고 우리 팀이 성공인지 후공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인게임에 들어가면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동안 경기장이 몇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현재 경기장은 좀 누런 필드 색깔 때문에 공이 잘 안 보인다, 뭐 채팅이나 플레이어 이름이 잘 안 보인다 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이쁘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전 경기장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장을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디자인이고요. 볼타는 11대 11에 비해 경기장이 작다 보니 일단 게임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축구보다는 거의 농구에 가까운 템포고요. 전후반 3분씩 총 6분이고 하프타임 10초, 선수 픽하는 시간 40초, 매칭 화면 약 20초 등을 포함하면 한 판에 총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타 모드만의 특징인 피버 모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피버는 일시적으로 우리 팀 선수들의 능력을 버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게임 우측 상단을 보면 동그랗게 피버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가 다 차서 100%가 되면 화면에 붉은 이펙트가 뜨면서 피버가 터집니다. 피버는 약 19초에서 20초 정도 지속되고요. 각 포지션마다 특수한 버프를 받게 됩니다. 먼저 격수는 피버슛을 찰 수 있게 되는데 슈퍼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만큼 슈팅 비거리도 늘어나고요. 대신 피버슛은 D슛만 적용이 됩니다. ZD나 DD처럼 다른 슛은 적용이 안 돼요. 미드는 피버 패스를 할 수 있는데 패스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궤적도 커집니다. 피버 때 미드가 ZS를 주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볼을 운반하고 어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수비는 피버 때 슬라이딩 태클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볼타에서 하드 태클은 가능하지만 슬라이딩 태클은 안 되거든요. 근데 피버 때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포지션 상관없이 공동으로 받는 버프는 속도와 몸싸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몸도 세지기 때문에 피버가 오면 보통 상대팀은 전부 내려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기도 모든 선수가 육성이 됩니다. 피버 게이지는 시간이 가면서 자동으로 차는데요. 5초당 약 3% 상승하고 패스나 차단 등을 할 경우 조금씩 더 상승합니다. 그리고 득점을 할 경우는 피버 게이지가 20%나 상승하는데 이것 때문에 스코어를 보고 상대 피버가 언제쯤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타에서 많이 사용하는 슈팅 차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QD슛인데요. 간혹 11대 11에서도 이 슛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박스 근처에서 QD를 풀게이지로 차는 겁니다. 이때 슈팅 방향은 골키퍼가 없는 골대를 바라보고요. 박스 라인을 기준으로 너무 멀어지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QD슛은 1대1에서 득점 확률을 엄청나게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슛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DD슛인데요. 사이드 라인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DD슛을 최대한 세게 차주면 됩니다. 사이드 라인에 너무 가깝게 붙거나 혹은 사이드 라인에서 너무 멀어져도 확률이 떨어지고요. 박스 라인을 기준으로 지나는 순간 때려주면 잘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키퍼 가랭이 슛인데요. 말 그대로 골키퍼 가랑이로 슛을 집어넣는 겁니다. 박스 라인을 기준으로 차시면 되고요. 달리면서 차는 것보다 걷거나 아니면 서서 차는 게 조준이 더 쉽습니다. 볼타는 단독 드리블을 통해서 멋진 골을 넣기도 하고 팀원끼리 협력을 통해서 넣기도 하고 전술을 입힌 킥인이나 코너킥으로도 득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볼타의 여러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고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했는데도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네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목소리 톤도 그렇고 텐션도 좀 낮은데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볼타를 접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